자, 계약 강론 교환하고 임대차 남았습니다. 교환은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거예요. 갑이을에게 A 토지를, 을은 갑에게 뭐 B 건물을. 이런 게 이제 교환 계약이고요. 다만 교환 계약은 예를 들어서 A 토지와 B 건물의 가액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금전으로 보충 지급할 수 있고요. 이 금전을 보충금이라고 부르면서 이 보충금의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셨다가 문제 같은 걸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임대차 중요하죠. 일방은 물건에 대한 사용식을 약정하고요. 상대방은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유상쌍무 낙성 분료식 계속적 계약을 의미하게 되죠. 차임지급이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됩니다. 보증금은 아니고요. 차임이. 다만 그 차임은 죄송합니다. 꼭 금전 아니어도 되죠. 목적물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다음 임차권은 채권인데요. 채권은 대항력이 없죠. 근데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요. 621조 임차권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당사자사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622조죠.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에 있는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요. 그때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요. 다만 건물이 멸실되어 버리면 또는 썩어 문드러져 버리면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622조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이 임차권도 등기하지 않고 건물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지요. 없죠. 자,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권이라는 게 없고요. 자, 임대차 성립 요건 당사자 의사합치가 있으면 되죠. 목적물은 임대의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고요. 차임은 반드시 지급하되 금전 아니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 최장기간도 없고 최단기간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무한의 임대차도 가능하다. 영구무한의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다. 다만 요건 이제 우리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영구무한의 임대차 계약 자체도 유효하다. 그 다음 계약으로 만약에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635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달, 한 달, 5일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이 해지 통고가 적용되는 게 일단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정확한 세 개인데요. 일단 두 개. 하나가 기간을 약정했지만 해지권을 유보한 상태의 해지. 두 번째가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지. 이것도 다 해지 통고로 간다라는 거. 갱신. 약정갱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는데요. 이건 딱 요 경우에만. 지상물,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또는 나무 심는 식목, 소금 채취 체험, 목축. 요걸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임차인 소유의 지상시설이 남아있을 때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에 있는 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법정갱신,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갱신 요건, 기간 만료.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사용수익을 계속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 가지 요건. 그러면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을 봅니다. 다만 635조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겠죠. 또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보증금을 제외하고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 이거는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었을 때 소멸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도 최장도 기간 제한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없는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는 임의 대리인. 처분권 없죠. 얘네들은 단기 임대차라고 했어요. 그 임대차 기간이 10년, 5년, 3년, 6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년, 5년은 토지 임대차고요. 3년은 건물부터 공작물 임대차고요. 6개월은 동산 임대차입니다. 다만 토지 임대차를 둘로 나눠놨죠. 견고한 건물 등의 소유 목적이냐 기타 토지 임대차냐 이렇게. 그죠? 식목 체험 견고한 건물 소유 10년. 기타 토지는 여기 뭐가 있을까요? 목축 생각하시면 되겠죠. 목축. 어쨌든 단기 임대차라는 게 있더라. 출제 별로 안 되니까 눈도장 한번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임대차의 효력 중요하죠. 자,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인데 그 중에서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이게 중요하죠.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로부터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로부터 첫째, 인도해야 되죠.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면 임대인이 그걸 제거해 줘야 되죠. 마지막으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죠. 이 현상유지 수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존행위라고 합니다. 이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절을 못해요. 참아야 돼요. 또 목적물의 수선을 요할 때 임차인이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자, 이 현상유지 수선 의무와 관련해서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가 생기지 않고요. 두 번째, 그 하자가 임차인 잘못으로 생긴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 의무가 생기되 따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고요.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은 유효하지만 설령 그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대파손 대규모 수선 의무, 기본적 설비의 교체 등과 같은 대수선 이건 면책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수선 의무에서 기억나시면 됩니다. 이런 의무에서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도난을 방지해 줄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원칙입니다. 물론 여관 숙박계약이나 병원 입원계약 같은 특수한 임대차에서는 있지만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없다. 임차인의 권리 의무, 그 중에 권리 세 가지 중요하죠. 그 중에 비용상환 조건.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를 지출 후 즉시 청구할 수 있고 반면에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되고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는 상환기간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626조. 필요비 지출 후 즉시 유익비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유익비는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 되니까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이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아니죠. 필요비 유익비 공히 임대인의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고요. 필요비 유익비 공히 목적물 자체에 지출한 비용이니까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겠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비용 상환 조건 포기 특약은 유효합니다. 두 가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원상 복구 특약이 있는 경우 하고요.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 두 가지 모두 다 비용 상환 조건 포기 특약으로 유효하다라는 거. 부속물 매수청구권. 자, 누구한테 인정되느냐?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임대차 종료 시에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임대인의 동의 얻어 부속시킨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두 가지만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조문 확인했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일시상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에서 봤던요 비용상환 청구는요 일시상임대차에 적용이 돼요.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일시상임대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비용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이잖아요. 근데 이건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 포기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 딱 이 경우에는 딱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니까 그때는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만 된다 그랬죠. 임차인이 동의어서 부속, 임대인이 동의어서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이때 부속물은요. 건물기타 공작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만약에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 건물기타 공작물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가 아니라 비용상환 청구로 간다라는 거. 자, 임대차 종료 시에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제외됩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와 같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된 경우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물 매수권 두 가지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자, 일단 토지 임대차여야 되고요. 그게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소금을 채취하거나 소말 양돼지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가 되고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에 283조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283조가 뭐예요?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조건을 말합니다. 그걸 적용한다. 그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조건입니다. 조문 확인했죠? 역시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자,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조문에 있던 거, 뭐였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당한 경우. 요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 임대차. 지상물이 현존해. 근데 임대인이 일방적 해지 통고했어. 그럼 6개월 뒤에 해지가 되잖아요.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조건은 딱 요 두 가지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인정이 안 되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 지상물은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임대인에게 쓸모가 있든 없든 다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기존 건물이든 나중에 신축한 건물이든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한 시설물 이건 당연히 매수 청구 안 되겠죠.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나왔네요. 이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는 당연히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는 없고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부분, 건물 부분 중에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는 건물 소유자가 행사하죠.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팔아버리면 더 이상 임차인은 매수 청구 못하죠.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죠?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하죠. 따라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그 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임차인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를 못하지만 단 이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는 등 소유권 등기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따라서 임차인의 지상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의무와 임대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생관계 되겠죠. 그때 대금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요게 대금이 되고요. 언제까지 매수 청구할 수 있냐? 때려 부실 때까지. 철거 집행 전까지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의 의무 몇 가지. 차임지급 의무. 차임지급은 꼭 금전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자, 차임을 언제 줄 것인가?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때 주면 되고요. 약정이 없으면 후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동산임대차, 건물임대차, 건물의 대지임대차, 이거 토지죠. 대지, 매월 말, 기타 토지임대차, 식목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목축 목적, 이런 건 매월 말, 과수원, 수학기 있죠. 동산건물 대지임대차 매월 말, 식목, 목축 이런 거 매년 말. 그 다음에 과수원을 내가 임차했어. 수학기가 있죠. 그럼 수학 후 지체 없이 이렇게 되죠.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됐다.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불증액 특약이 있어도 증액 청구할 수 있고, 증감 청구에 이의가 있어서 재판이 있었다. 법원이 판결이 있었다. 증액 판결, 감액 판결이 있었다. 그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는 판결 확정 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청구 시로 소급해서 증액 또는 감액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었을 때 임차인은 그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연히 차임이 감액된다가 아니고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존분만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겠죠. 법정담보 물건이 있는데요. 이것도 키워드로 기억하면 돼요. 임대인이 연체 차임에 대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으로 보고요.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으로 봅니다. 건물 압류, 저당권, 동산 압류, 질권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임차인이 여럿 있다 연대해서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요.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연속이기든 통산이기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보관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따라서 만약에 목적물이 멸실되면 임차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때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인 스스로가 책임을 면하려면 나 잘못이 없다 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즉 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무를 다했다. 그걸 증명해야만 됩니다. 목적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권리주장자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다만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죠. 자, 임대인이 수선행위 할 때, 즉 보존행위 할 때 임차인은 거절을 못합니다. 그 다음 625조. 무조건 거절 못하느냐, 무조건 임차인에게 참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고요. 그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임차인은 나중에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임차권 양도와 전대. 임차권을 양도하면 가불의 임대차가 갑병 임대차로 바뀌는 거고요. 전대차를 하면 가불 임대차와 을병 전대차가 병존하겠죠. 자, 이런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는 임대인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 없이 양도 전대 못해요. 만약에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양도나 전대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임차권 양도와 전대죠. 임차권 양도와 전대 개념 확인하시고요. 동의. 동의는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다. 사전 동의, 사후 동의 가능하고 명시묵시 불문하며 한 번 한 동의는 처리할 수 없고 이렇게 되죠. 다만 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할 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형태 대비하셔야 되죠. 무단양도, 무단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 계약 자체는 유효. 그 다음 요게 중요하죠. 전차인이나 임차권 양수인은 임대인의 관계에서는 불법 정의자예요.
그래서 임대인은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조건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이중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무단양도 무단전세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고요. 자, 갑은 을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갑을 간에 갑은 을의 무단양도나 무단전대를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을병, 양도인, 양수인 또는 전대인, 전차인사가 부부와 같이 부부 사이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 같은 경우를 했던 경우 이럴 때는 임대인은 배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단양도, 무단전대는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적법양도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적법전대가 또 나오죠. 적법전대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만 권리는 행사를 못해요. 수선을 청구하거나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갑이 병에게 직접 행사하는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게 차임 청구권입니다. 즉, 갑이 병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했을 때 병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갑의 청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병이 갑의 청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차임이란 요 전대차 차임 지급 시기 전 을에게 지급한 차임을 말합니다. 만약에 병이 전대차 차임 지급 시기가 15일인데 그 후에 16일 날 을에게 돈을 줬어. 차임을. 이때 갑이 청구 들어오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차임 보호장치가 4개가 있습니다.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이 소멸하지만 예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에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해줘야 돼요. 다만 을의 이기연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고요. 토지전차인은 임대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죠. 건물, 식목, 체험, 목축, 목적,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만료됐다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건물 기타 공작물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3개. 임대인 동의 얻어 전차인이 부속시킨 거. 임대인으로부터 전차인이 매수한 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이 3가지 부속물에 대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적법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종료 중에는 6개월, 1개월, 한 달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해지 통고와 그 기간을 경고할 필요 없이 해지가 되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해지가 되는 즉시 해지 요것만 교재를 통해서 간단히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뭐 요 정도가 임대차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항론까지 다 살펴봤고요. 자, 이제 민사증여법 5개 남았습니다.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